자,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. 정규장 끝났고요. 오늘도 이제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, 코스닥은 오후 들어와서 하락 반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, 야, 뭐 오늘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는 줄 알았습니다. 99,900원을 찍고 결국은 97,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여전히 뭐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, 중소형주 쪽으로는 아직까지 이 외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연속성을 좀 띄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. 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신라젠 역시도 오늘 3,025원으로 마무리가 됐고, 여전히 3,000원 이하 쪽 매수 의견 드리고 있죠. 내려오게 되면 그때야 다시 한번 분할로 공략하셔라. 요렇게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뭐 요렇게도 제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요 사이 구간, 이 사이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게 결국은 또 3,250원이 관건이 될 거거든요. 또 돌파가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연말에 충분히 그래도 4,000원 선까지는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큰 그림으로서는 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단기간 다가오고 있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10월 29일, 이때 이제 FOMC 일정이 예정이 또 되어 있죠. 그래서 올해 이제 연말까지 두 차례 일정이 남아 있는데, 이 2회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또 지켜볼 겁니다. 금리 인하가 사실 바이오 섹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또 큰 호재 모멘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10월 29일 한번 또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H1B가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오던데, 자, 뭐 그 전에 어찌됐건 지금 뭐 최근에 이 코스피가 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4,000포인트를 또 눈앞에 두고 있죠.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일단은 뭐 코스닥은 둘째치더라도 코스피는 그야말로 뭐 불장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또 이 불법 리딩방이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더 이상 이상한 곳에서 피해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.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. 그죠? 무분별하게 막 종목 매수하세요 던져주는 거 막 받아서 매수했다가 손실 나면은 그냥 뭐 도망가고 막 이런 불량한 업체들, 이제는 더 이상 피해 보지 마시고, 저 김 선생과 함께하는 이 SM경제연구소 정보방, 여기서 함께 하시면 돼요. 자, 오늘도 HJ중공업 7% 이상 또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렇게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, 자, 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는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영상 아래쪽에 자, 이렇게 고정 댓글이 항상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하늘색으로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링크를 여러분들 그냥 터치만 하시면 돼요. 터치하시면은 그냥 바로 입장이거든요. 조건 뭐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, 역시나 좀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막 죽겠습니다. 막 콧물도 계속 나오고 목도 아프고,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.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쩌면 진짜 신라젠도 좀 HLB와 비슷한 길을 가지는 않을까?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오늘 HLB가 무려 최고 한 13%가량 넘는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와줬는데, 이 HLB도 이제 이 리보세라닙, 진양곤 회장의 뭐 17년간의 수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.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, 바로 요 캄렐리주맙, 이 중국 항서 제약의 면역 관문 억제제거든요. 우리 신라제는 지금 현재 BAL089 하나와 티슬렐리주맙, 비원 메디슨의, 그죠? 이 티슬렐리주맙과의 지금 병용요법, 이제 임상 1상이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. 근데 이미 HLB의 경우에는 리보세라님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이 그만큼 지금 효능이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FDA의 이 문턱, 승인의 문턱을 아직까지 넘지를 못했어요. 이제 삼수 도전이죠. 제가 신라젠을 HLB와 계속 좀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, 그러니까 신라젠도 결국은 좀 이러한 길을
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제 임상 1상이 막 시작이 됐고 임상 1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값에 따라서 2상, 3상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럼 임상 3상까지 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결국은 FDA 승인, 유럽 식약청이라고 불리는 EMA 승인. 결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 환자에게 새로운 또 치료 옵션을 가져다 주면서 이제는 처방과 함께 실질적인 실적을 향해서 매출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게 결국은 최종 목표 아니겠어요, 여러분들? 성공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엄청난 또 상승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HLB가 그동안에 참 그려왔던 그런 그림을 신라젠도 좀 다시 한번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. 이게 지금 HLB의 이제 차트인데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요때가 이제 첫 번째 도전. 요때 이제 3만 원 부근에서 4배가 조금 넘는 상승이 나왔고 FDA 승인 불발로 인해서 하락했고 다시 한번 또 이수에 도전한다라고 해서 기대가 되다가 다시 한번 꺾여버리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. 그만큼 지금 뭐 HLB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주봉 월봉으로 좀 바꿀까요? 월봉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뭐 이 들쭉날쭉이 엄청 났어요. 그죠? 엄청 났습니다. 물론 이제 신라제는 조금 뭐 다른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참 요때였죠, 요때 거의 2020년 초반부터 22년 거의 뭐 후반부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또 이 힘든 길을 걸어갔었다라는 거 아닙니까? 요때 엄청난 이 상승 이후에 뭐 전부 다 반납 나오고 이때 또 이제 뭐 횡령, 배임 뭐 이런 또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뭐 상장 폐지를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견디신 분들은 어찌됐건 살아났다라는 거 아닙니까? 분명히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. 거래 사실 재개가 되고 나서 그 위쪽으로 올라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. 없어요. 그죠? 여전히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반전을 써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BA의 089 하나 이 팩사백의 어떤 저는 팩사백도 아직까지는 좀 실패라고 보진 않거든요. 이 팩사백에 대한 소식이 지금 여전히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작년 이 1030억 원 유상증자 진행을 할 때도 거의 뭐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1030억 원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 BA의 089 하나로 자금이 투입이 된다. 이런 이야기였고 팩사백 쪽으로는 한 20% 정도? 네. 이렇게 이제 이 비율로 역시나 이제 R&D 자금으로 더 투입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팩사백 역시도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리제네론의 리브타요 역시도 이 면역 관문 억제제거든요. 사실상 이제 좀 후발 주자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뭐 키트루다나 이제 옵디보 티센트릭 같은 이 면역 관문 억제제 이거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이 역시나 리제네론도 리브타요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이 병용요법 이 병용요법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거든요. 시장에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팩사백 역시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지만 최근에 이제 확실하게 BA의 089 하나 요게 이제 기대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티슬릴리 주맙과의 병용요법, 병용 임상이 확실하게 좀 임상 1상부터 잘 진행이 돼서 2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 또 올라가면 또 무섭게 올라갑니다. 그쵸? 알테오젠, 뭐 펩트론, 뭐 이런 종목들도 제가 뭐 영상 많이 찍어 드렸는데 최근에 안 찍어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많이 올라와 오긴 했어요. 저는 더 갈 거라고도 보는데 10배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10배가. 그죠?
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상 그래요, 심리상.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꺼려지는 거죠, 꺼려지는 거. 하지만 전 더 간다라고 봅니다.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펩트론도 사실 이제 일라이릴리와 본계약 체결되면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. 펩트론도 참 오랫동안 찍어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안 찍어드리는 이유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관심이 떨어지니까 뭐 굳이 찍어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안 찍어드리고 있습니다. 참 많이 올라왔죠, 그죠? 네, 펩트론은 10배 이상 올라왔어요. 그래서 신라젠 역시도 이러한 그림을 좀 그려가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좀 찍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3025원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무쪼록 이제 미국의 어떤 셧다운 이슈라든지 미국도 뭐 지방은행들 막 문제 있다고 막 참 말들이 많았지만 진정이 되는 모습이고 이제 이 미중에 대한 어떤 무역 전쟁과 각 나라들의 어떤 이 관세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다시 지금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또 이제 이 불확실성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증시 수급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. 아무쪼록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좋아요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영상 아래쪽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